다이오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다이오드라는 걸 처음 보니까 당연한 겁니다. 나중에 전자회로 시간에 충분히 배울 겁니다. 자, 먼저 다이오드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딱 3가지만 보여줄게요. 자, 이게 일반 다이오드입니다. 요거는 실험실에 있는 LED. LED도 다이오드입니다. 요거는 고희도성 녹색 LED입니다. 자, 이런 LED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얘를 사용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야에 대한 걸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그 소자의 특성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항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저항에 대한 뭘 알아야 되느냐? 소자 특성을 알아야 돼. 그게 we call 알라이즈.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이오드에 대한 소자 특성을 알아야 돼. 자, 그럼 다이오드 기호 그리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VD, 이게 ID. 자, 이 둘 사이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가로치기 VD, 세로치기 ID입니다. 특성 곡선이 형태가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생겼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사용을 하려면. 근데 이게 비선형이다 보니까 수식 자체가 저항끝이 V콜 R라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자, 특성 조사를 해봅시다. 가장 특성 조사를 잘하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특성 곡선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거야, 우리한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 이 특성 곡선 자체를.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실험 4.9에서 오시로스코프로 보는 거야, 저 특성 곡선을. XY 모드로. 이거 봤지, 그죠? 실험 4.9에서. 근데 이제 이때 또 질문을 하네. 교수님, 이거 왜 보냐고. 답은 뭐예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이거 왜 보는 거예요? 사용을 하려면 소자 특성을 알아야 되고, 이 다이오드의 특성이 이거니까. 자, 요거에서 특징만 한번 추출해 봅시다. 다이오드 곡선이 거의 여러 종류 있지만 다 비슷비슷하니까 좀 특징점만 추출해 봅시다. 저기서 핵심적인 특징점이 뭐냐 그러면 요거 쭉 하면 요 값이 VF야. 요 VF는 LED 같은 경우에는 약 1.7V 정도 측정됐죠. 그 다음 또 뭐야? 우회를 직선으로 보고 요 기울기, 요걸 RF라고 해요. 이 RF가 LED일 때만 얼마 나왔냐 하면 한 32옴 나왔죠. 자, 우리가 오시로스코프가 없다. 그러면 이제 특성 곡선을 조사를 하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디지털 멀티미터밖에 없어.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특징점밖에 못 찾았는 거죠. 곡선을 못 보는다. 그죠? 그럼 자, 다시 특성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특성 곡선을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난데 특징점이 뭐냐면 저 꺾이는 지점이야. 요 전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게 1mA 대 전압. 요 전압을 측정해가 표시해 주면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요 1mA는 뭐냐? 이 DMM 자체가 공급을 하는 거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1mA 공급하고 여기 이 전압을 바깥에 표시해 주는 거야. 자, 이게 순방향일 때입니다. 순방향일 때 측정되는 전압이 조전압이 꺾이는 저전압이에요. 자, 그럼 역방향일 때는 어떤 전압이 측정되는지 봅시다.
다시 특성 곡선 그립니다. 자, 역으로 1mA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전압을 했는데 전압이 없어. 만나는 지점이 없지. 표시할 지점이. 그럼 무한정하느냐? 아니에요. 무한정 안 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제한을 둘 거야. 이 전압 이상 안 해. 요 제한을 둘 거라는 거지. 자, 일반 다이오드를 가져옵니다. 왼쪽에 아노드가 되도록 꼽아요. 얘는 다이오드 측정 모드에 갖다 놓고 먼저 순방향을 한번 측정해 봅시다. 0.571V가 나옵니다. 역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3V가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1mA 흘렸을 때 대충 0.571V.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배울 때는 이거 직선화 시켜가지고 만나는 요 지점 값을 얼마라고 하느냐 하면 0.7V라고 아마 가르칠 겁니다. 자, 역방향일 때는 요거를 3V라고 제한을 하고 이 3V 자체를 표시하는 겁니다. LED가 3V를 내는 거 아닙니다. 자, 실험실에 있는 프루크 회사 거 요거는 노란색 2번 누르면 다이오드 측정 모드입니다. 순방향으로 하니까 0.548V가 나오네요. 역방향으로 하니까 OL이 나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멀티미터마다 다 달라. 이 프루크 거는 1mA보다 조금 더 적게 흘려. 그러니까 전압이 아까보다 조금 더 적겠지. 0.571보다. 0.548이었나? 그렇게 나오고. 역방향일 때는 측정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럼 OL이라고 표시해. 근데 이 OL을 가지고 뭐 사람들마다 오버로드다, 오버 리미티드다. 그러니까 제한을 벗어났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밑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야 돼.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범위를 벗어났다. LED에 대해서 봅시다. LED도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다이오드 특성 곡선하고 형태는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점 나는 건 뭐냐 하면 특징점이 차이 나는 거죠. 일반 LED가 불 밝히니까 여기 10mA 흘리면 굉장히 적당한 불 밝기가 나옵니다. 조사하는 거 얼마죠? 1mA에서 조사하지, 그죠? 전압 측정은. 근데 이때가 얼마냐 하면 2V예요. 이때는 1.8V 정도 나올 겁니다. 이때는 물론 희미하게 흐리게 나옵니다. 자, 학생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LED라는 것 자체는 온오프 시키는 거다. 맞습니다. LED는 온오프 시키는 맞아요. 얘는 뭐야?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LED의 특성 곡선을 그려요. 자, 일반 LED는 10mA 할 때 적당한 불밝기가 된다 그랬고 한 20mA 하면 더 밝아져요. 낮추면 희미해지고.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여기는 오프예요. 불화 없어. 여기는 전부 온이야.
불이 오는 거예요. 온오프 맞아. 그러나 그 밝기는 상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LED의 특성을 한번 측정해 봅시다. 왼쪽이 아노드가 되도록 꼽습니다. 먼저 순방향으로 측정합니다. 약 1.8V가 나오죠. 지금 요 불이 희미하게 오는 거 보입니까? 자, 역방향을 재면 그냥 3V입니다. 자, 프루크 가지고는 어머나 먼저 역방향으로 재면 뭐 당연히 OL이 나오겠죠. 순방향으로 재면 1.8V보다 조금 적게 나올 겁니다. 1.769. 너무 희미해가 불도 안 보이네. 그죠? 자, 마지막으로 고휘도성 LED에 대해서 해봅시다. 내가 이거를 했는 거는 이 드론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드론을 만들어서 날리는데 드론이 한 지상 50m만 떠버리면 어디에 있는지 뭐 잘 안 보여. 그래서 고휘도성 LED를 달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 드론이 어떤 방향을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어디쯤 있는지가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를 위해서 고휘도성 LED를 사용을 합니다. 얘의 특성 곡선은 LED의 특성 곡선하고 똑같아요. 단지 특징점의 값이 차이 나는데 여기가 얼마냐면 20mA 때 적당한 불밝기. 여기 3V. 이게 적당해도 엄청 밝아요. 1mA 할 때 요전압이 대충 한 2.3V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흐린데도 아까보다 밝을 거예요. 자, 이거 빼고 녹색 고휘도성 LED로 바꿨습니다. 이 화면에 잘 보여야 될 텐데. 일단 역방향은 당연히 3V 나올 겁니다. 자, 순방향으로 재봅시다. 2.2V가 나오죠, 약. 지금 밝기가 엄청 밝아요.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프루크 회사 걸로 해볼게요. 순방향으로 하니까 밝지만 아까보다는 좀 흐리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OL로 표시되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프루크 회사 거는 제한 자체를 2.3V보다 더 낮아. 어디서 제한대가 이거보다 높으면 오버 리미트를 하고 끝내버리는 거야.